안녕하세요. 모여라 사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이야기는 말이죠. 아마 많은 분들께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캐나다의 작은 기업, 바로 일렉트라 배터리 머티리얼스, 티커는 ELBM입니다. 보통 우리는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전기차 회사,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CATL 같은 아주 큰 배터리 회사에만 주목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전기차 혁명의 뒤편에서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핵심 원자재를 차지하기 위한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일렉트라가 바로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어쩌면 북미 대륙의 전기차 운명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플레이어입니다. 이 작은 회사가 어떻게 거대한 지정학적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됐는지, 그 야심찬 계획부터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아슬아슬한 상황,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모든 걸 뒤집어버린 그 극적인 반전 스토리까지 오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제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그 전기차 있잖아요. 그 심장이라고 불리는 배터리. 이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원료, 특히 코발트는 대부분 어디서 가공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콩고 같은 아프리카에서 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광, 그러니까 돌멩이는 거기서 많이 나죠. 근데요, 채굴이랑 정제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 돌멩이를 배터리에 쓸 수 있는 아주 깨끗한 고순도 화학 물질로 바꾸는 이 정제 과정이야말로 진짜 기술과 돈이 들어가는 핵심 단계고요.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일렉트라라는 회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그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캐낸 코발트 원광의 무려 80%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터리에 쓸 수 있는 황산 코발트로 정제되는 거죠. 이건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 코발트 공급망의 수도꼭지를 꽉 쥐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또 미중 갈등이 심해질수록 특정 한 나라에 이렇게까지 의존하는 건 북미를 포함한 서방 세계에는 엄청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걸 무기처럼 써서 수출을 막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북미 자동차 공장들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공급망이 곧 안 보고 무기가 되는 시대니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북미의 딜레마인 겁니다. 미국이랑 캐나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같은 걸로 자국의 전기차 공장 짓고 배터리 공장 유치하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공장을 돌릴 제일 중요한 원자재 공급망은 지정학적 경쟁 상대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인 거죠. 아무리 멋진 공장을 지어봤자 뭐 하겠어요. 원료가 없으면 그냥 속빈 강정일 뿐인데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는 그냥 구호로 끝낼 수도 있다. 이런 절박한 위기감이 워싱턴과 오타와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북미의 공급망 독립,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혜성처럼 나타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일렉트라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이 회사는요, 아주 대담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웠어요. 중국에만 의존하는 이 코발트 정제 구조를 깨고 북미 대륙 안에 그것도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코발트를 정제하겠다. 더 나아가서는 다 쓴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다시 자원으로 만드는 통합 배터리 소재 허브, 이름하여 배터리 머티리얼즈 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북미 공급망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그 선봉에 서겠다는 아주 야심찬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일렉트라의 계획이 도대체 뭘길래 이렇게 북미 정부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지, 그들의 전략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공장 하나 짓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북미 전기차 산업의 판도제차를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렉트라의 전략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지화. 북미 안에서 원료 구하고 정제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두 번째, 정제입니다. 연간 6,500톤의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냐면 전기차 약 15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엄청난 양이죠. 세 번째는 재활용. 앞으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에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비싼 금속들을 다시 뽑아내는 이른바 도시 광산 사업으로 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성. 일렉트라는 자체 기술을 쓰는데 이게 기존 방식이랑 다르게 수은을 아예 안 쓰는 친환경 공법이에요. 요즘 ESG 경영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진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5번째,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랑 온타리오 주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과 정책 지원을 확보했어요. 이건 이 프로젝트가 그냥 민간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전략 과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멋진 비전과 정부의 든든한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은 정말 차갑고 높았습니다. 일렉트라는 아직 공장을 다 짓고 매출을 내기 전인 소위 말하는 프리 레베뉴 단계의 회사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장 짓고 연구 개발하느라 돈은 계속 나가는데 정작 벌어들이는 돈은 아직 0원인 상태인 거죠. 이 엄청난 잠재력과 당장 내일 망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자금난, 이 극묘한 대비가 바로 이 회사가 마주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300만 달러. 이게 당시 일렉트라가 얼마나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를 그냥 한 번에 보여줍니다. 2025년 2분기 말에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고작 300만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분기마다 직원 월급 주고 연구 개발하고 공장 유지하는데 수백만 달러씩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한두 달 버티기도 힘든 말 그대로 파산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재무제표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해요. 보시다시피 매출은 몇 년째 계속 0입니다. 0. 반면에 손실은 계속 쌓이고 있고 갚아야 할 빚은 4천만 달러가 넘었어요. 부채 비율이 거의 80%에 달하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죠. 월가에서는 이걸 보고 캐시번 레이트, 그러니까 돈 태우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러다가 공장 짓기도 전에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고 주가는 그야말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2025년 9월 진짜 영화처럼 믿기 힘든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회사의 운명을 단숨에 180도 바꿔놓은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 뉴스들이 불과 몇 주 사이에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한 달 동안의 숨막혔던 드라마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9월 12일 온타리오 주정부가 약속했던 자금 지원 계약을 마침내 체결하면서 극적인 반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건 그냥 돈을 줬다는 걸 넘어서 우리 주 정부가 이 프로젝트 절대 포기 안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불과 나흘 뒤인 16일, 회사의 발목을 잡던 빚을 무려 60%나 줄이는 파격적인 부채 구조 정안을 발표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돈 빌려준 사람들이 자기 돈을 깎아주면서까지 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23일에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의 거물급 인사를 이사회에 데려오면서 이 사업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마침내 26일, 이 모든 호재의 정점을 찍는 소식. 회사의 숨통을 틔워줄 3천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마감됐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이 3천만 달러가 갖는 의미예요. 이건 단순히 바닥난 현금 채우는 그런 우영자금이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코발트 정제소의 마지막 공사를 끝내고 시험 가동, 그러니까 시운전을 시작해서 마침내 매출 0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해주는 그야말로 생명수 같은 돈인 거죠. 즉 회사가 더 이상 비전만 파는 개발 단계를 넘어서 진짜 생산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아주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금 조달과 함께 이루어진 부채 구조정의 효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4,130만 달러나 되던 빚이 보세요. 확 줄어서 2,750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60%를 털어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니까 회사의 재무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매달 내야 했던 엄청난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이제 한숨 돌리고 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게 된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재무 리스크가 상당 부분 사라진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일렉트라. 그럼 투자자인 우리는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파산 직전에서 북미 공급망의 희망으로 떠오른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는 분명히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지만 이 엄청난 잠재력의 뒷면에는 여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강세론자,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약세론자, 좀 걱정스럽게 보는 사람의 시각을 모두 살펴보면서 균형 잡힌 판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쪽, 불 케이스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일렉트라는 북미 유일의 코발트 정제소라는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퍼스트 무버예요.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죠. 또 캐나다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정책 리스크도 낮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밟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생산까지 가는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돈 문제도 해결됐다는 점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죠. 자, 반면에 걱정하는 쪽, 베어 케이스의 우려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 사람들은 과거에도 이 회사가 공장 완공 목표를 계속 미뤄왔던 전력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처럼 이번에 2020년 생산 목표를 정말 지킬 수 있겠냐, 이 실행 리스크를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겁니다. 또 아직은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원자재인 코발트 가격이 폭락하면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 앞으로 공장을 더 짓거나 하려면 돈이 또 필요할 텐데 그때 유상증자를 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2025년 들어서 일렉트라의 주가는 110% 이상 급등했어요. 특히 9월에 쳐진 그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 소식에 시장이 엄청나게 열광한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실행 리스크라는 우려보다는 북미 유일의 코발트 정제소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독점적인 지위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려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결국 모든 것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일렉트라는 과연 북미 전기차 공급망 독립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돼서 제2의 테슬라처럼 성장하는 신화를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많은 유망 기술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의 어려움, 즉 실행 리스크라는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게 될까요?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 2026년으로 예정된 정제소의 성공적인 가동 여부에 쏠릴 겁니다. 과연 일렉트라는 북미 공급망의 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야심찬 실패로 남을 것인가? 그 결과에 베팅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투자일 겁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